오늘 하루도 힘들게 버텨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몸이 무거웠고 하루 종일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했고 저녁이 되어서야 겨우 숨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인가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내가 하는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버티면서까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인생이 고단할 때 우리는 모두 그런 질문 앞에 멈춰섭니다. 길을 잃은 것처럼 막막하고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일도 오늘과 똑같을 거라는 생각에 숨이 막힙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200년 전 이 땅에 살았던 한 사람.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가족도, 자유도, 미래도.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절망과 고독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 시간 끝에 그가 우리에게 남긴 단 한 문장의 위로. 오늘 밤 당신과 함께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01년 봄, 정약용이라는 이름의 남자는 한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40. 조선 최고의 학자이자 정조 임금이 가장 아끼던 신하였던 그는 지금 최악의 죄인으로 낙인 찍혀 남쪽 끝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정치적 숙청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역적의 가족이 되었고 그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한강물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겠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배가 결코 짧지 않을 것이라는 걸. 어쩌면 이대로 생을 마감할지도 모른다는 걸. 강진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낯선 땅과 차가운 시선들 뿐이었습니다. 역적의 가족이라는 낙인은 그를 완전한 이방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작은 초가집 한 칸.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전부였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람 소리만 들려왔고 어둠 속에서 그는 자신의 숨소리조차 크게 들렸습니다. 고독이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독이었습니다. 한양에 있는 가족들이 그리웠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함께 학문을 논하던 벗들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편지조차 마음대로 주고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렇게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던 걸까? 나는 왜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 나는 그저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억울함이 목을 조였습니다. 분노가 가슴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기력함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여기서 멈춰버렸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그는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벽.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 미래. 당신도 혹시 그런 순간을 겪어본 적이 있나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 내가 쌓아온 것들이 아무 의미 없어지는 순간.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조차 나를 믿을 수 없는 순간. 그런 순간 우리는 정약용처럼 벽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해도 지나갔습니다. 정약용은 여전히 강진에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날은 보이지 않았고 유배는 계속되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었다가 지고, 여름이 오면 비가 내렸다가 그치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떨어졌다가 썩고, 겨울이 오면 눈이 내렸다가 녹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멈춰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왜 나를 풀어주지 않는가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념했습니다. 이제 포기하자. 어차피 돌아갈 수 없다. 하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어떤 날은 그저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무거웠습니다. 할 일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는 하루. 그런 하루를 18년 동안 견뎌야 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면 나는 정말로 끝나는 것이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 시간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고통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인가?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겠다. 비록 이곳에 갇혀 있지만 내 마음까지 갇히게 두지는 않겠다. 그날부터 정약용은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오면 그는 일어나 책을 펼쳤습니다. 낮이 되면 붓을 들고 글을 썼습니다. 밤이 되면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 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인가? 어차피 아무도 읽지 않을 텐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러고 있는 건가? 그런 회의가 밀려올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자. 단 하루라도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자. 그렇게 그는 하루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유배 생활 6년째 그는 목민심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더 이상 관리가 아니었지만 그는 후세를 위해 그 지혜를 기록했습니다. 유배 생활 10년째 그는 경세유표를 완성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제도에 대한 방대한 연구서였습니다. 자신이 다시는 조정에 설 수 없음을 알면서도 그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18년 동안 그는 500여 권의 책을 썼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격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를 허투루 쓰지 말라. 사람이 하루를 살더라도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한다. 이 한 문장이 그의 18년을 지탱했습니다. 하루를 허투루 쓰지 말라. 이 문장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살아야지. 게으름 피우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하지만 정약용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그런 표면적인 성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훨씬 더 깊고 더 절실한 진리였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무엇일까요? 큰 실패를 겪는 순간일까요? 누군가에게 배신당하는 순간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순간일까요? 물론 그런 순간들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발견한 것은 그보다 더 무서운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의미함이라는 고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하루,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하루,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하루. 그런 하루들이 쌓이고 쌓이면 사람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정약용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것인가? 오늘 밤 잠들기 전
나는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가?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의미는 거창한 성취에 있지 않다는 것을. 삶의 의미는 하루하루 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작은 선택들에 있다는 것을. 어떤 날은 단 한 페이지의 글을 쓰는 것, 어떤 날은 한 권의 책을 읽는 것, 어떤 날은 제자들과 1시간 대화를 나누는 것, 어떤 날은 편지 한 통을 쓰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의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하루들이 모여서 18년이라는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했나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오늘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출근해서 일했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집안일을 했지만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저 하루를 버텼을 뿐이야. 하지만 정약용은 말합니다. 버티는 것도 이루는 것이다. 오늘 당신이 눈을 떴다는 것. 오늘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버텼다는 것. 오늘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약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가는 곳에 길이 있다. 유배지에서 그의 몸은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자유로웠습니다. 그의 마음은 백성들을 향했고 후세를 향했고 진리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붓으로, 글로, 생각으로.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혹시 과거의 실패를 향하고 있나요? 혹시 남들의 시선을 향하고 있나요? 혹시 불가능해 보이는 미래를 향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과거가 아닌 오늘을 향해, 남들이 아닌 나 자신을 향해, 불가능이 아닌 가능성을 향해, 마음이 가는 곳에 길이 생깁니다. 1818년 가을, 정약용은 드디어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18년 만이었습니다. 그가 강진을 떠날 때 그의 손에는 수백 권의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가 18년 동안 쓴 책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습니까? 정약용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입니다. 18년을 견딘 게 아니라 6570일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채우다 보니 18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큰 성취를 꿈꿉니다. 하지만 큰 성취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성취는 작은 하루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남긴 500여 권의 책, 그 책들은 하루에 단 한 페이지씩 쓰여졌습니다. 어떤 날은 몇 줄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어떤 날은 다시 지우고 다시 썼습니다. 어떤 날은 붓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고통은 나를 단련시키고 고독은 나를 깨우친다. 18년의 유배는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그는 인간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고독 속에서 그는 진정한 자유를 발견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는 희망의 씨앗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글로 남겼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의 글을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지혜에 위로받습니다. 우리는 그의 삶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의 문장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만약 정약용이 18년 동안 포기했다면, 만약 그가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냈다면, 만약 그가 어차피 의미 없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지금 그의 위로를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당신은 지금 어떤 하루를 보냈나요? 힘든 하루였나요? 지친 하루였나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은 하루였나요? 괜찮습니다. 정약용도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날, 눈물만 흘리다 끝난 날, 그저 버티기만 한 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날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당신이 오늘 무너지지 않고 버텼다는 것, 당신이 오늘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당신이 오늘 숨 쉬고 생각하고 느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살았습니다. 당신은 오늘을 견뎌냈습니다. 당신은 오늘을 완성했습니다. 정약용이 18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18년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늘만 보았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 나는 어떻게 의미를 만들 것인가? 오늘 밤 잠들 때 나는 오늘을 어떻게 기억하고 싶은가? 당신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1년 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먼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만 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하루 당신이 의미를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오늘 하루 당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한 가지.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이 오면 내일의 하루를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당신도 자신의 18년을 완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하루를 허투루 쓰지 말라. 하루는 짧은 것 같지만 그 하루들이 모여 인생이 된다. 하루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당신의 오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출근한 것, 당신이 오늘 밥을 먹은 것, 당신이 오늘 누군가에게 웃어준 것,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본 것,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들이 모여서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절망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끝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200년 전 강진의 작은 초가집에서 한 남자가 혼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지만 그는 글을 썼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다리지 않았지만 그는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응원하지 않았지만 그는 버텼습니다. 그리고 2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의 글을 읽으며 위로받습니다. 당신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아무도 당신을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끝없는 어둠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오늘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오늘을 의미 있게 채운다면, 당신이 오늘을 살아낸다면 언젠가 당신도 돌아볼 것입니다. 아, 그때 내가 버틴 게 맞았구나. 그때 내가 포기하지 않은 게 맞았구나. 그때의 나에게 고맙다. 정약용은 말합니다. 하루를 허투루 쓰지 말라. 이 한 문장이 오늘 밤 당신을 위로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하루하루는 쌓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의미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당신이 버티고 있다는 것,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입니다. 정약용이 18년 만에 유배지를 떠날 때 그는 뒤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나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얻었다.
당신도 언젠가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이 당신을 단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금의 고독이 당신을 깨우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의 하루하루가 당신을 완성시키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 오늘 밤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잘 버텼어. 내일도 나는 할 수 있어. 당신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당신의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하루하루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